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유로메나 연구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관 교수님과 함께 지금 또 이란 핵협상. 예. 큰 변수가 또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오시면 심각한 얘기지만 또 경쾌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좀 심각하게 하려고요. 그래요? 예. 못 믿습니다. 왜 또?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저 이란 협상이 언제 지금 가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까지 5차 회동을 했고요. 네. 15일 일요일 날 이제 오만에서 다시 6차 회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건 직접 하는 거죠? 뭐 중재 누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오만이 중재를 하고 있죠. 오만이? 예. 뭐 직간접 뭐 두 개 다 그냥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형식은 일단 뭐 중재 오만의 중재로? 예, 중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때 오만하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네요. 네. 예. 이란이 오만하고 미국도 오만하죠. 네. 자 네, 그렇게 미안한데. 이제 6차 협상을 앞두고 있고 네. 예, 어디까지 진전이 좀 됐는지 혹시 진전이 되는 줄 알았죠. 예. 왜냐하면 5차 정도면 벌써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벌써 2달이 넘었잖아요. 거의 2달이잖아요. 네. 그런데 끝날 때마다 뭐 분위기 좋다. 뭐 진전이 있다. 계속 그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신을 보신 분들은 뭐 나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게 다 뻥이었다.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네. 주변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근데 왜 갑자기 6차 회동 직전에 이렇게 긴장감이 확 높아진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은 뭐, 야, 우리 공격할 수도 있어, 막 이러고. 네, 그게 이제 갑자기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예. 뭐 며칠 전부터 이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5차 회동 이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우리는 이번 합의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제안을 했다. 네. 했기 때문에 거기 이란이 이제 긍정적인 답변만 하면 우리는 이제 사인만 하면 된다. 그것이 무슨 아주 큰 합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칙으로 합의로 갈 수 있는 원칙, 가장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란이 답을 주지 않았고, 네. 그럼 이란과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못하게 하겠다. 이란은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네. 여기서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란이 답을 아직 안 줬지만 그 답을 안 받아봐도 뻔하게 이란은 그걸 포기할 수 없겠다.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답을 꼭 안 봐도 이란이 이거 반대를 하겠구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 미국은 일단 자국민 철수시키잖아요. 네. 그거 좀 비슷한 조치를 했죠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국방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약 우리의 핵시설 공격하면 중동 지역 전체 나와 있는 모든 미군 기지가 우리 사거리 안에 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누가요? 이란 국방장관이요. 이란 국방장관이. 예.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이죠. 그래서 막 이라크에 미군 기지 있는 거 우리 이거 공격할 수 있어. 이게 다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혹시 뭐 급변 사항이 생기면 네. 대피하기가 늦으니까 미리 지금 대피할 수 있는 걸 대피를 하고 비필수 인력들은 전부 이제 대피를 해라. 최소 인력만 남겨두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이란에 있는 인력만 철수한 거예요? 아니요. 이란에는 인력이 없죠. 이란은 인력 없고. 주변에 있는 쿠웨이트, 사우디, 까타르 뭐 네네. 다른 국가들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을 네. 일단 대피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이제 걱정돼서 자국민 대피시키는 건데 자국민이 대피시키면 다른 나라들이 더 무서워해. 저 뭔 일 터지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신호죠. 가장 그죠?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있다. 지금 이게 액션으로 갈 상황이 충분히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직접 액션을 취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뭐 또
미국의 동맹국이 예, 거기서 예.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6차 회동 15일 6차 회동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갑니다. 이스라엘이 가요. 예. 아. 이스라엘 단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오늘 아침 보도는 미국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그럼 이스라엘 단독으로 가고 단독으로 가면 이란이 반격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사일 디펜스 방어는 작년처럼 도와준다? 미군이 가서 다 해줄 텐데 공격 자체는 현재까지는 미국이 동참하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략 그림은 그려져 있는 거고. 그렇죠. 6차 회담 결렬되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공격할 거고. 네. 그럼 이란은 반격할 거고. 네. 요거는 상당히 예정된 미래일 수 예, 있겠군요. 예정된 미래인데 이제 시점은 네. 왜냐하면 이란의 반격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뭐 항모 전단도 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반격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요격 미사일 방어체도 다 같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아직 이게 지금 들어오질 않았어요. 전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격 시점은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서 바로 공격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전략 자산을 배치한 다음에 그 이후에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란 편에 서 있는 혹시 중동 국가들이 있나요? 없죠. 그래요? 없고 그냥 걸프 사우디나 UAE나 까타르는 말리고 싶죠. 이 상황을 제일 싫어하는 국가들이고. 얼마 전에 중동 순방도 갔다 왔는데. 네. 투자도 많이 받아놨는데 네. 또 실제 그 방문에서 얘기됐던 게 이런 걸프 중요한 국가들이 제발 전쟁을 막아야 된다. 합의로 끝내야 된다. 네. 협상 잘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양측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우라는 농축을 두고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물러서는 자는 약자로 보일 수밖에 없고 이란은 자존심이고 트럼프는 내 말은 지킨다라는 어떤 그런 또 자존심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타결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동 다른 나라들의 정서가 이제 저는 좀 궁금한데 네. 예를 들어 이란이 공격을 이렇게 받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란이랑 패권 다투는 예를 들면 튀르키예나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야 이란 저렇게 망가지면 뭐 우리는 땡큐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쨌든 이란 저렇게 우리 그래도 형제국이라고 할 수 이슬람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이 공격받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정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약간 어느 쪽입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형제라고까지 보지 않습니다. 아 이란은 네. 아 어차피 이란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는 것이지 이란은 진짜 형제로 보지는 않죠. 그럼 사우디나 네. 튀르키예가 이란이 공격받는다 해서 막 힘 모아서 같이 이스라엘 공격해주고 이럴 일은 없다는 거군요. 절대 없죠. 네, 속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거는 확전 가능성은 좀 그래도 줄어드는 얘기. 그렇긴 한데 예. 이란이 일단 본인이 공격을 받으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핵시설을 공격하면 우리는 일단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보복은 뭐 당연한 수순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주변 걸프구에 있는 정유 시설을 때릴 수도 있다. 이란이 주변 정유. 예, 그래요? 사우디나 UAE나 까타르에. 안 도와줘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이제 일종의 벼랑 끝 작전이죠. 혼자는 죽지 않겠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비행기가 전투기가 뜨면 그런 주변국의 영공을 통과해서 들어올 거 아니냐?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가 보복 차원에서 네. 니네가 영공을 열어줬기 때문에 니네 정유시설도 우리는 때리겠다. 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1번, 2번은 가겠죠. 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올 거고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갈 텐데 3번은 뭐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가장 우리한테 치명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홍해를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이런 걸프만에 있는 모든 수출 항구들에 대해서 네.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쨌든 우리는 에너지 수급에 상당히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어쨌든 뭐 실제 차급이 실제 통과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쟁이 터지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네.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때도 가장 큰 그 확전의 변수로 이란의 네. 개입을
이렇게 들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이번에 만약에 핵 협상 이후에 실제 이제 공격이 오고 간다.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 2번 그렇게 했었는데 네. 작년에 2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는 핵시설은 때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미사일 방공망 정도만 때렸어요. 네네. 핵시설도 아주 조그마한 것들만 뭐 한두 개 정도 네. 가볍게. 그러나 이번에는 좀 놀라시지 마시고 일단 네.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면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동안 예, 계속 때립니다. 더 갈 수 있어요. 15일도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핵시설들을 예,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죠. 근데 이게 이제 지하 밑에 땅굴 밑에 아주 100m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때려서는 안 되죠. 파고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돌면서 계속 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 작년처럼 그냥 하루에 끝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강력한 좀 안 좋은 변수로 좀 떠올랐어요. 근데 이란이 그 전쟁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핵무기 있어야 우리 살겠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게 이제 이란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은 이란 자존심으로는 이란 제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제 오바마와 2015년 맺은 그 핵 합의 때도 3.67% 우라늄 농축은 다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그거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조건을 받고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뭐 60% 3.67% 정도 할 수 그 이상 60 정도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가 아주 융통성 있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으나 단 우라늄 농축을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른 부분을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혹시 러시아나 중국이 이란 사이드에서 이렇게 좀 도와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것은 있죠. 그러나 전쟁이 나기 전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의 방공망 S-300, S-400 네. 그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란이 받기가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체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도와주지를 못한 것 같고 중국으로서도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도와줬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그 화학 물질을 이미 이란에다가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도와줬을 것이다. 네. 뭐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충돌하고 있어서 네. 좀 이렇게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데 근데 트럼프는 오늘 아침에 또 네. 우리는 민주적으로 해결할 겁니다라고 뭐 또 이게 네. 트루스 소셜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민주적으로 뭘 해결한단 말이죠? 가자 지구를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액면가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계속 다르고. 네. 이번 핵 협상 중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초반에는 3.67% 우라늄 농축을 허락해 줄 듯이 얘기했다가 또 중간 가끔씩 한 번은 절대 안 된다 그랬다가 또 다시 뭐 괜찮다 그랬다가 상당히 갈짓자 지그재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상황이 좀 안 좋지 않냐. 저는 그러니까 돌파구가 보일 것 같으면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상황이 잘 되면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추가적인 또 협상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제 7차, 8차 할 수 있는데 트럼프도 하는 얘기가 이번에 만약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본인이 이미 협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2달 정도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장이 온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납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이제는 뭐 이란 국민들이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어쩌면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네. 인지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도 계속 우리는 같이 싸우자 이 뭐 분위기예요. 이란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수 강경 정권이 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파간다를 할 텐데 우리의 우라늄 농축 권한, 핵 권한
권한을 미국이 뺏으려 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란은 강력하다. 실제로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한 2,000발 정도 된다고 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2,000발 정도면 이스라엘도 상당히 힘들 위험할 것이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싸웠을 때 한 번 쏠 때 한 많이 쏴봤자 300발, 적게 쏠 때는 한 100발, 150발 쐈는데 거기 한 80% 정도, 90% 요격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2,000발 정도면 하루에 뭐 500발, 1,000발 막 이렇게 쏴버리면 네. 솔직히 1,000발이나 되는 탄도미사일을 한 번에 다 요격을 시킨다? 거의 조금 어렵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 그리고 이 2,000기의 탄도미사일 하나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게 거의 900kg짜리, 1톤짜리 탄두를 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몇 개라도 떨어지면 그 인구가 많은 인구 중심 도시에 텔아비브라는 데 떨어지면 인명 피해가 상당히 클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전쟁 그 이란과의 전쟁에 집중할 여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이나 하여튼 다른 문제들과는 뭐 이제 대충 정리가 좀 됐어요. 대충 정리가 돼 가자지구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네. 대충 정리가 됐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은 협상을 되게 반대해 왔고 트럼프에게 계속 했던 얘기가 협상이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때릴 테니까 네. 쌀만 주시라. 그러나 대신 우리가 협상 중에는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미국과 나타냐와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6차 회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사인만 주면 우리는 바로 때리겠다.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네. 아,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이란 대통령이 작년에 헬기 사고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네. 그럼 혹시 그러면 그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경한 모습 아니죠. 아니에요? 사고 당한 대통령이 제일 강경한 대통령. 제일 강경했고. 예. 네.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은 되게 개방적이고 교수 출신인데 대통령은 바지 사장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네.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거 바뀐 건 의미 없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그 뭐 석유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는 거고 네, 그렇죠. 또 다른 영향이 혹시 뭐 예상되는 게 있나요? 뭐 이제 유가가 엄청 오르겠죠. 유가가 네, 유가가 엄청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거 보면 트럼프가 그 유가가 오르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렇긴 하죠. 네. 트럼프는 처음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난 전쟁 싫어한다. 네. 노벨 평화상 노리는 네. 분이잖아요. 나는 평화를 원하고 아니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 이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란 국가가 번영하기를 바란다. 제발 더 이상 어떤 파괴와 사람들이 죽는 거 나 보고 싶지 않다. 네. 그런데 내 접근하는 내가 제시한 협상안을 제발 좀 받아라. 이게 니네한테 제일 좋은 거다. 네. 근데 이란이 받을 수 없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3.67% 정도를 허용을 하고 네. 그렇게 간다면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때처럼.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바마 때 한 협정이랑 내가 한 협정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오바마 때 핵 합의가 이루어졌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 확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한다. 그렇죠. 그럼 본인 면이 안 설게. 그렇죠. 그런 면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훨씬 힘들어졌는데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그래도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네. 그냥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네. 뭐 낮은 단계를 허용한다는 거는 역시 그것도 핵무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IAEA가 최근에 이란에 대해서 네. 신고하지 않은 핵사찰 활동을 3개를 발견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아마도 우라늄 농축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거는 NPT 즉 안전조치 협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미 거기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IAEA. 이란이 상당히 지금 발끈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감정도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그러나 이거는 이란이 철저히 잘못했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NPT에 가입이 돼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핵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써야 되고 네. 4차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핵 4차를 방해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란한테 지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의심을 네. 할 수밖에 없죠. 네. 신고 안 하고 핵 활동을 네. 했는데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이게 평화적 활동인지 네. 군사적 활동인지 평화적 활동은 결코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걸 확인한 이후에 예. 아 그래 우리가 뭐 당장 전쟁은 피해야 되니 농축은 일부 허용해줄게.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란이 또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방귀뀐 놈이 썩낸다고 더 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적반하장격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뭘 믿고 그럴까? 이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공격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죠. 공격할 거라고 아니, 생각하죠. 해도 이미 대비 훈련까지 했어요. 해도 우리 이길 수 예, 있다. 저는 이게 일종의 마초 그다음에 블러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이란 국민들이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밀리는 작아지는 모습 모습을 보이는 보이면, 것은 이란 지금 정권의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이거든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외교 국방면에 있어도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밀려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상당히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동맹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중동의 동맹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러시아, 중국도 조금 이렇게 지금 도와주긴 힘들 것 같은. 그러면 무력 마찰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 2주 내로 네. 발생할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 협상이 잘 안 된다면. 예. 협상 안 된다면 그리고 질 것도 거의 확실해 보입니까? 진다는 게 그러니까 이란이, 그거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래요? 미국이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가담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지켜본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 공격할 때 진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초반에는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 미국도 이란에 대한 공습에 동참을 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만약에 미국이 동참을 한다면 네. 사실 이란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혼자서 막 이란을 뭐 레짐 체인지라든지 정권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그 정도의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네. 미국이 만약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이란이 하긴 중동에서 어쨌든 거의 뭐 제일 강국이죠. 강국이죠. 예, 네. 강국입니다 지금.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네. 놓여는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고 네. 이스라엘이 뭐 첨단 무기니 뭐 이런 게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또 이란의 그 사이즈 무시 못하죠. 무시 네. 못하죠. 그래서 이번 하여튼 일요일 예, 일요일이 정말 중요할 것 고비가 같습니다. 되는 고비가 날이고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이 잘 넘어가기를 진짜 바라고요. 네. 어쨌든 거기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양측이 좀 한 발 물러선다든지 또 다른 어떤 제3의 방안을 좀 만들어서 계속 협상으로 이어가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어떤 무력 충돌이 나는 것은 네네네. 뭐 모두에게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네. 중동에서 혹시 지금 그 이스라엘 이란 요거 말고 혹시 다른 좀 걱정거리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건 대충 다 정리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슈죠. 뭐 시리아 새 정권이 들어온 거 있고 옛날 쿠르드족 뭐 좀 이슈가 예. 있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시리아 제재, 경제 제재 해제 좀 해주고 예.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시리아는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시리아는 정상화 돼가고 있고. 예, 정상화돼 갖고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아직 안 끝나고 있죠. 예. 그러나 뭐 가자지구는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을 덜 받다 보니까 네. 지금 이란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로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자지구 그럼 진행 상황 조금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그 신두르 작전인가요? 네네. 뭐였죠? 신두르 작전 맞나? 아니죠. 그 기드온의 전차. 기드온의 전차. 네. 기드온의 전차. 신두르가 뭐죠? 근데 신두르 어디서 들었지? 기도원의 전차. 기드온의 전차. 네.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나타냐후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전쟁 너무 많이 끈다. 너무 오래됐다. 정리 좀 해라 이제. 네. 정리적으로 태우 총특을 보냈기 때문에 네. 가자지구에서도 조만간에 일단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문제들은 대체로 좀 정리돼가는 분위기 내지는 그래도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일 큰 이슈이자 만약에 터진다면 중동의 가장 역대급인 또 이슈가 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미국 이란 핵 협상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6차 협상을 앞두고 있고 5차까지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용 하나도 없고 네. 제대로 협의된 거 하나도 없더라. 네. 6차도 그래서 그렇게 밝게 전망하긴 매우 저는 어렵다.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리길 꼭 바랍니다. 아, 네, 제 기대가 틀리길. 네. 아, 그래도 혹시 뭐 뭔가의 물고 협상의 물꼬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라늄 농축을 어떻게 달리 이제 컨소시엄 방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다른 UAE나 까타르 국가에서 농축을 해서 이란에게 우라늄을 주면 그걸 가지고 원전을 돌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본인 땅에서 꼭 농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창의적인 방안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란 혹시 공식적으로 우리 핵무기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아 절대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하고. 네, 절대 안 하죠. 아, 그냥 우리 연구용이다. 뭐 네. 발전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 절대 안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란은 핵 문턱 국가죠. 마음만 먹으면 몇 주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이미 물질과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만들었다고는 아직 확인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원리 전략적으로 불리합니다. 일부러 안 만들죠. 만들 수 있게만 해놓고. 예, 그게 이제 협상 전략입니다. 지렛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라늄 농축이 필요한 거죠. 만드는 순간 이미 이제 네. 뭐 협상이 뭐 끝나죠. 만드는 끝이고. 순간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도 카드가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농축을 포기해도 카드가 사라지고. 예,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유지를 해야 되죠.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그게 최고의 지금 선택이죠, 이란으로서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혹시 이란이나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할 시 우린 즉시 핵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스템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실험도 안 한 거죠? 무슨 핵실험은 아직 안 한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 이란이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6차 그거 좀 저희는 지켜보면서 네. 제발 우리 교수님의 전망이 틀리기를. 네, 저도 좀만 틀리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예상대로 간다면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조만간 수일 내지는 하여튼 늦어도 수주 내에 네. 반드시 물리적 공격을 핵 시설에 대해서 할 거고 그러면 정말 또 끔찍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뭐 전쟁을 벌써 얼마나 그러게요. 계속하고 있는 건데 피곤하지 않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관 교수님과 함께 지금 중동 상황 저희가 점검을 네. 좀 해봤고요.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또 쉽게 잘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 저 홍보할 거 하셔야죠. 우리 헬로우 메나가 네. 가장 먼저 지금 이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미 이번 주 저번 주 5개 영상을 올렸어요. 네. 아주 집중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관련해서 그래요? 오늘 설명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와서 보시면 네.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무료로 만들어 드려요. 자, 성일관 교수님과 함께 헬로우 메나. 네. 메나는 이제 그 중동과 중동을- 북아프리카. 거기를 이제 예. 뜻하는 거죠. 네. 네. 자,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